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3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횡보 중이고, 리플, 에이다, 솔라나, 도지, 미국 PC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 하회를 하면서 나스닥하고 코인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이번 주 장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19,000달러는 잘 지켜주고 있고요. 드디어 코인 불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성 한번 체크하고 가겠고요. 9월 중경투 주요 방향성은 대폭락 조심하셔라, 하락 크게 올 수 있다, 현금화 준비하시고 9월이 완전한 저점 나올 가능성이 70% 정도는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9월은 나스닥 코인에게도 작년에도 그랬고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는 어려운 달이었다, 저점 아니면 매수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9월 비트코인 결국 18,100달러까지 하락했고, 알트군 중에서는 우리 리플하고 몇몇 연말 월드컵 호재에 있는 코인들 칠리즈, 알고랜드 정도 상승이 좋았고 나머지는 하락하거나 횡보를 했고요. 이더리움 특히 머지 업데이트 끝나고 나서 이더리움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더리움 도면스 16.4%인데 9월 초 20%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이더리움 빠르게 반등을 못하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호재 코인 역시 간당간당한 모습이고요. 10월은 코인 반등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달이긴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 전쟁하고 미국 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장이다 생각이 듭니다. 10월 투자할 때는 완전한 바닥 찾기보다는 비트코인, 나스닥 강하게 반등이 오면 그제서야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하고요. 무엇보다 나스닥 찐반등 강한 상승이 나올 때 진입하면 매우 좋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주식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러시아 전쟁 보면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헤르손주 등 4개 주 주민투표 끝났고 2014년 크림 반도 때처럼 여기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9일 푸틴이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독립선언을 했고 30일 합병조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상하의회 비준동의, 마지막으로 푸틴 영토 병합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고요. 미국, 유럽이 2014년 크림 반도 때처럼 원색적인 비난은 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주가만 봐도 자국 경기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 영토 병합에 크게 제재 가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고요. 러시아 푸틴도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이 열려있다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014년 때처럼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확실한 것은 미국, 유럽 정상들 발언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을 듯 하고요. 미국, 유럽 2014년처럼 그냥 넘어간다면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나스닥 유럽 지수에게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미국 인플레이션율도 높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압박에 상승도 쉽지 않을 듯 하고요. 9월 30일 미국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 계속해서 강조한 PCE 지표인데 연설 때마다 언급을 했었죠. PC 지수 6.2%로 지난달보다는 0.1% 낮은 수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내리는 게 아니라 상승을 했고요. 연준이 75bp씩 3번 연속 금리 인상을 해도 물가 하락은 빠르게 오지 않는다는 의미일 듯 합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미국 다음 금리 인상은 11월 2일로 한 달 정도 남아있고요. 75bp 4번 연속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PC 지수 발표되고 패드워치 11월 금리 인상 예상치 보면 75bp 가능성이 53%로 70% 이상 크게 상승은 안 했습니다. 9월 13일 발표된 미국 종합 인플레이션율 이미 높기 때문에 이번 소비 지출 물가도 높을 거 어느 정도 예상해서 큰 변동이 없었던 거고요. 이미 선반영 되어 있었던 거죠. 11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는 10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10월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발표가 된다면 특히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하면 4번 연속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듯 하고요. 같은 날 발표된 미국 개인 수입 지표하고 스펜딩 지출 지표를 보면 8월에는 마이너스 0.2% 하락 온 듯 하다가 다시 0.4%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물가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취업률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소비는 유지가 된다 볼 수가 있고요. 연준이 금리 확실히 못 올리는 구간이 미국 소비도 꺾여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 개인들 지출이 유지가 되면 연준도 지속적인 기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됩니다. 미국 주식 이번 주 마지막 장 종료가 되었는데 나스닥 장 초반에는 상승 온 듯 하다가 6월 저점까지 뚫고 내려온 상태이고요. 이번 주 내내 살짝 올랐다가 내려가고 오를만 하면 내려가는 지속적인 개미 털기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세력들 반등 크게 오기 전에 최대한 개미들 털어버리고
버리고 개인들이 숏 포지션 전환을 할 때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소스 기주로 주가 또한 상승 크게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든 직전 6월 저점 깨고 내려가야 되는 거고 풋옵션 숏 포지션 베팅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나스닥 하락은 해도 러시아 전쟁 종료 호재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중경투가 이전에 언급드렸던 1980년대 미국 급격히 금리 인상하고 나스닥 움직임처럼 전저점 아래로 하락은 오지만 직전 고점까지 상승이 가능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내년 2월 되면 다시 한 번 더 미국 기업들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바닥 한 번 더 나오고 본격 반등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는 거죠. 내년 되면 연준 금리 인하하고 러시아 전쟁도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쟁 복구나 유가 하락으로 강한 반등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대신에 내년 2월 되어봐야 아는 거고 현재가 중요한데 여기 저점 최근 나스닥 내려온 저점이 10월 어느 수준까지 하락 왔다가 반등 나올지가 관건일 듯 하고요. 미국 주식은 코인하고 다르게 최근 구간이 강력한 분산 매수 타이밍이다 볼 수 있습니다. 환율만 낮았다면 미국 주식 전체 시세에서 50%는 매수가 가능하다 볼 수가 있고요. 코인은 나스닥 우량주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고 거의 18K 아래로 내려가냐 아니면 2만 달러 안착한지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나스닥 반등 시그널이 확실하지 않다면 현금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스닥 반등 제대로 나오고 나서 진입해도 절대 늦지가 않고요. 11월 가장 호재 있는 구간은 여기 테슬라하고 애플 실적 발표 구간이 될 듯 하고요. 10월 초 연준위원들 발언 집중되어 있고 11월 초에는 금리 인상 선반영에 하락한다고 해도 테슬라, 애플 2분기 어닝 잘 나올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10월 말로 갈수록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특히 테슬라 주가는 많이 내려서 265달러인데 중국하고 유럽 판매량 감소를 해도 작년보다는 매출이나 마진율 높았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애플 역시 아이폰 14 일반 모델은 잘 안 팔리더라도 마진율 높은 프로 모델은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없어서 보스하는 제품이죠. 애플의 2분기 영업이익 마진율 전망은 좋고 10월 안에 러시아 전쟁 종료로 인해서 애플의 11월 가이던스 또한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8월하고 마찬가지로 10월 초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 월 말로 갈수록 호재가 많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번 주 마지막 날 시뻘겋게 하락했는데 나스닥 마이너스 1.5%, S&P도 마이너스 1.5%로 나이키하고 코스트코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주 하락으로 S&P 위주의 주가 하락이 큽니다. 국제유가도 79달러 수치상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인들이 자국 화폐 달러로 석유 살 때나 싼 거지 한국은 원달러 환율 1,400원이면 79달러라고 해도 올해 초 환율 1,200원 할 때 100달러에서 석유 사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볼 수가 있고요. 애플의 주가는 138달러로 얼가해서 애플 전망 나쁘게 발표를 하면서 8월 고점 180달러보다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야지 나스닥의 진정한 바닥이 나올 거다 볼 수 있고요. 워렌 버핏이 애플 6월에 평균 매수한 평단이 140달러입니다. 그 아래까지 하락을 했죠. 애플은 6월 저점 라인 잘 지켜주고 있지만 이더리움 작업 증명 포기하고 연준의 강한 긴축으로 작년 11월 반등 크게 컸던 엔비디아는 하락폭이 매우 크고요. 매물대 가장 많은 2020년 9월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나마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때 가격까지는 하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들 경기 호황 연준이 유동성 늘리는 사이클에서는 작년 11월처럼 상승이 매우 좋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긴축 구간에서는 수익성 낮은 사업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하락폭이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최소 1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하락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엔비디아 주가 차트는 한국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차트 모양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매물대 무너지면 코로나 저점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요. 연준금리 인상 11월 75bp, 12월 50bp 남겨둔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 완전한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어닝에서 어닝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공매도 대표 회사인 울프스 리서치에서 비트코인 13,000달러까지 폭락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19,0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13,000달러 위험한 구간이다 이야기는 하는데 연준이 12월 75bp, 50bp 추가 금리 인상하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2018년 여기 주봉 차트에서 하락은 왔지만 당시 4월 저점까지 떨어지지 않고 6주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6주간 횡보하고도 시장에 강력한 호재 시그널고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다음 저점까지 하락을 했고요. 울프스 리서치에서는 이더리움 600달러 여기 라인까지 하락 올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